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보내드리는 월간 웨비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벤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AWS 람다 엣지 서비스를 통한 엣지 컴퓨팅 서비스 개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중에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Q&A 창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 자신이 질문한 내역들이 이렇게 보여드리게 될 텐데 저희가 비공개로 답변하는 것은 붉은색으로 그리고 공개로 답변된 것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질문을 비공개로 답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비공개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비공개로 답을 드리고 대부분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중에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그 엣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엣지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엣지 컴퓨팅을 제공하기 위한 람다 서비스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람다의 엣지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지 그 목적과 기능 그리고 활용 예제 또 최근에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 고객 사례 그리고 여러분이 람다의 엣지 서비스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점들을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드시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구성과 서비스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AWS 클라우드에 좀 익숙하시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 AWS 클라우드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있죠. 그 서비스들은 먼저 아마존의 가상 서버인 EC2 그리고 이 EC2 앞에 있는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ELB 그리고 이제 많은 스토리지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객체형 스토리지 서비스인 아마존 S3 같은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접 접속을 하는 어떤 서비스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오리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딴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단말기라든지 데스크탑 PC라든지 이런 어떤 프론트엔드 디바이스들 또는 프론트엔드 딴이 이제 들어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오리진에 직접 접속을 하게 되면은 오리진 서버는 스토리지는 항상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오리진 서버의 부하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를 만약에 지향을 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서버, 즉 AWS의 클라우드 서울 리전에 EC2 인스턴스나 S3가 있다고 하면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에 있는 그런 사용자들은 직접 만약에 서울 리전에 접속한다고 하면 레이턴시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느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게 될 때 이 엣지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엣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오리진에 있는 컨텐츠를 사용자 가까이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DNS 서비스는 아마존 라우터 53과 그리고 컨텐츠 배포 네트워킹 클라우드 프런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보안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이런 것들이 엣지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들이고 이 서비스들이 이 오리진에 있는 컨텐츠들을 사용자 좀 더 가까이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에 있는 서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중동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용자들은 가까운 엣지에 있는 컨텐츠를 받아와서 속도가 마치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게 되면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뭘까요? 네, 파일이죠. 동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뭐 예를 들어 게임이면 맵 파일, 뭐 이런 어떤 리소스들일 텐데요. 이런 정적 파일들이
어떤 그 속도가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 가까이에 캐싱 서비스를 해주게 되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엣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AWS에는 이런 엣지 네트워크가 79개의 엣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16개의 저희가 리전이 있죠. 리전은 기본적으로 오리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전 세계 16개의 리전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전에는 2개 이상의 가용 영역, availability 존을 위치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서버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여주는 2개 이상의 에이지가 각각의 데이터 센터들을 만들고 있고, 물리적으로 이 컨텐츠들이 가용성을 높여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엣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 리전에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전 세계로 배포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 내년 2019년 초까지 6개 리전 17개 에이지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현재 많은 엣지 로케이션도 계속 더 추가하고 있고, 또 엣지 로케이션 말고 엣지 캐시라고 해서 지역별로 또 엣지들의 엣지, 즉 엣지에 있는 컨텐츠를 다시 캐싱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도 저희가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엣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리전하고는 좀 규모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제 리전은 전 세계 16개만 있지만 엣지는 전 세계 80개가 가까운 엣지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엣지에는 우리가 AWS 서비스 중에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DNS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URL을 IP로 바꿔주는 그런 DNS 서비스나 아니면은 컨텐츠들, 즉 뭐 이미지 파일, 동적 파일, 정적 파일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컨텐츠, 그리고 미디어 파일, 동영상 파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보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이제 아마존의 라우터 53 DNS 서비스죠.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해서 데이터 캐싱 해주는 서비스고요. 미디어 처리도 해줍니다. 그리고 AWS에서 엘리멘탈이라고 해서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가 저희가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 그리고 이제 실드나 와프처럼 보안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실제 엣지 로케이션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엣지 로케이션에 들어있는 컨텐츠는 사실상 많은 경우 정적 컨텐츠죠. 그래서 이런 정적 컨텐츠를 담는 또는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엣지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오늘 또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 세계에는 그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글로벌 CDN 서비스,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CDN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AWS에도 이제 77개 엣지 로케이션 및 12개 엣지 캐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는 정적인 컨텐츠만 아니고 동적인 컨텐츠도 캐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HTTP 뿐만 아니라 HTTPS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RTMP라고 해서 이제 그 동영상 그 스트리밍 쪽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엣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오리진으로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가속 기능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엣지 네트워크에 이제 무료 SSL 인증서라든지 커스텀 SSL 인증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특정 그 URL을 어떤 특정 사용자한테만 제공하기 위해서 사인드 URL이나 사인드 쿠키 같은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API 호출에 대해서도 감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CDN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다양한 오리진을 갖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건 아마존 S3 버켓에서 오리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웹페이지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러스트 빈스톡 같은 그 EC2 인스턴스, 그 다음에 이제 빈스톡,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앞단에 두고 있는 ELB,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C2 인스턴스에서 바로 직접 그 오리진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제 API 캐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캐싱 프록시 서버도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여러 오리진을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진별로 비헤이비어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컨텐츠들이 대부분 엣지에 캐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을 제어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객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되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HTML 파일들, 뭐 정적 파일들이 이제 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고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페이지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아니면 이 페이지를 더 선호하는지, 여기에 클릭을 더 많이 하는지, 여기를 더 클릭을 더 많이 하는지, 이런 A/B 테스트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정적 캐싱을 한 서비스는 그냥 캐싱된 데이터나 페이지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핸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프로그램이 거기 있어갖고 앞에서 뭔가 핸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접속할 때도 이 페이지는 스마트폰이니까 모바일 페이지를 보내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잠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이 잠깐 점검 페이지로 잠깐 커스텀하게 잠깐 옮겼다가 다시 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는 특정 URL을 이제 리스트를 해왔는데 그 URL이 없어진 경우에 다른 URL로 뭐 리다이렉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광고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모바일 기기로 들어오면 광고 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컴퓨팅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바로 서브리스 기반의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버리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단어죠. 엣지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리소스가 없죠. 즉 다시 말해가지고 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는 코드가 배포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이제 정적인 파일들만 주로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엣지 로케이션의 컴퓨팅 리소스, 즉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머블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이걸 서버리스로 구현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엣지 네트워크에다가 서버를 갖다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그 엣지 네트워크들이 서버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서버리스 기반의 엣지 컴퓨팅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장면은 2014년도에 저희 버너 보게스 박사님께서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서버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제일 관리하기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리 서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이제 AWS가 가상 서버를 제공하면서 EC2 인스턴스에서 더 빠르게 서버를 제공하고 운영을 하고 또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 서버들이 다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프로그램 코드만 딱 배포하면 바로 배포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서버를 준비하거나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동해야 될 그 시간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딱 실행한 시간만 가금을 내요. 밀리세컨드 단위로. 즉 다시 말해서 대개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지 않더라도 서버는 켜져 있는 상태가 많잖아요. 근데 이 AWS 람다는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만 가금이 되고 미실행할 때, 즉 아이들 상태로 있을 때는 가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람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자동으로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용성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AWS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WS 람다 서비스는
엄청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딱 발생하면 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Node.js나 Python이나 Java나 C# 같은 걸로만 짧은 코드, 패키징된 것들을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 함수에 어떤 액션이 생겼을 때 바로 트리거링이 돼서 실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뭐 DB가 추가됐다. 또는 이미지에 그 S3의 이미지 파일이 업로드 됐다.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썸네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DB가 추가됐을 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기능이 이벤트가 만들어졌을 때 함수가 실행되고 그리고 이제 중단되는 다시 또 실행이 되고 또 끝나고 실행이 완료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WS 람다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벌써 출시한 지가 3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한다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람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WS 람다는 기본적으로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de.js, Java, Python, C# 같은 랭귀지의 런타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AWS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하고 동기 비동기 실행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예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위즈뷰 에디터도 있고요. 집으로 패키징을 할 수도 있고 서드 파티 개발 도구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배포 프레임워크들도 있어서요. 에이펙이라든지 뭐 서브리스라든지 자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래밍 모델, 즉 프로세스나 스레드나 소켓 지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메모리만 할당을 하면 CPU나 네트워크는 자동으로 할당이 돼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단위로 가금을 하고 또 메모리 단위로 실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도 이제 AWS가 갖고 있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실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AWS 리소스와 연계할 수 있고 또 이제 IAM이라고 해서 이제 AWS에 있는 기본적인 권한 관리 도구가 있죠. AWS 서비스를 이제 세부적인 그런 권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WS 람다는 기본적으로 코드잖아요. 프로그램 코드이기 때문에 버전 기능이라든지 알리아스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예를 들어서 뭐 개발 단계, 디벨로퍼 단계 또는 테스트 단계다 아니면 프로덕션 단계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버저닝을 하고 알리아스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모니터링 로그도 AWS에 있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죠. 이것이 이제 AWS 람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WS 람다를 가지고 엣지 컴퓨팅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로 람다 앳 엣지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AWS 람다 앳 엣지는 람다 코드를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에 이제 호출 또는 응답에 대해서 원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엣지 로케이션에 들어오는 HTTP 리퀘스트나 아니면은 리스판스 또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와 이제 오리진 사이에 응답과 호출 부분도 컨트롤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AWS 람다의 엣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Node.js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ode.js 기반의 람다 함수를 통해서 컨텐츠 변경이나 최적화가 가능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HTTP 헤더 및 URI 쿠키 같은 것들을 읽고 또 쓰고 또 고객 정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맞춤형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람다의 엣지는 기본적으로 람다 서비스죠. 그래서 한번 코드를 딱 배포하면 전체 엣지 로케이션에 다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write once, 그 다음에 run everywhere 이런 식으로 손쉽게 배포가 되고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람다의 엣지 이벤트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엔드 유저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요청을 할 때가 있죠. 즉 오리진 서버에서 뭐 정적 파일이나 이런 원래 이미지 파일들 캐싱돼야 될 컨텐츠가 이제 캐시로 가면 캐시에 있는 컨텐츠는 이제 가까이 있는 엔드 유저한테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네 가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에 대해서 그 람다 함수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엔드 유저와 캐시 사이에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그 다음에 캐시와 오리진 서버 사이에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리퀘스트가 지금 뷰 리퀘스트인 경우에 이제 어떤 특정 URL이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에 에이전트, 그 다음에 호스트, 그리고 뭐 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말고 리스판스인 경우에도 이제 응답 줬을 때 뭐 상태값, 그리고 버전, 뭐 헤더 앱, 뭐 유저 에이전트, 이런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람다 코드에서 파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에 배포된 배포 지점이죠. 그래서 엣지 네트워크로 배포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체 올 엣지 로케이션에 HTTP, HTTPS로 로케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요 이제 한 오리진은 기본적으로 아마존 S3 버킷에서 이제 오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킷을 보시면 여러 개 버킷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차니 CAU라고 하는 버킷이 있고, 이것이 이제 이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프런트 배포로가 되겠습니다. 컨텐츠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강의할 때 만든 건데, 네, 공부 열심히 하면 멋진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 컨텐츠 S3에 있는 그 서울 리전에 있는 것을 배포를 하면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 URL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클라우드 프런트 URL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URL이 이제 똑같이 아까 S3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컨텐츠가 제공이 됩니다. 자, 람다의 엣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람다의 엣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트리거링을 하게 되겠죠. 지금 배포 네트워크 이제 끝자리가 CC인, 네, 그래서 CC인 배포 아이디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프런트에서 오리진 요청, 그러니까 오리진 리퀘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트리거 활성화 복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람다의 엣지 함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함수는요, 우리가 URL로 들어오면 베이직 어서피케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하는 그 창을 딱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401 오서라이제이션 이게 에러가 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이라고 하는 URL로 매칭이 되면, 보시면 이제 시크릿 URL 매칭이 되면 유저들한테 기본적으로 베이직 어서피케이션을 내도록, 그렇게 브라우저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IAM 롤인데요. IAM 롤은 람다 엣지 베이직 롤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든 코드는 베이직 어서피케이션을 만드는 코드고,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아까 보여드린 배포 지점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전 1이 만들어지고 모든 리전에서 이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프런트 각 배포 지점에 이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이제 리로드를 해볼까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아까 시크릿이라고 URL로 들어갔을 때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URL로 들어갔을 때 베이직 어서피케이션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네, 베이직 어서피케이션 창이 뜨죠. 그래서 뭐 유저 1 패스워드를 치면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다시 말해서 HTTP 헤더를 바꿔서 베이직 어서피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제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사실은 컨트롤하기 힘들죠. 엣지 로케이션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사용자의 호출과 응답을 보고 이 부분들을 컨트롤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람다의 엣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한번 봤기 때문에 한번 생각나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종류나 언어 또는 접속하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최적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PC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모바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PC 화면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모바일 화면을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그
반응형으로 제공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 모바일 페이지랑 PC 페이지를 나눠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인 경우에 이미지를 다른 해상도가 좀 낮은 걸로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의 어떤 트래픽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뷰어 리퀘스트, 즉 다시 말해 뷰어에서 캐시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하면 될 거고요. 보시면 아까 제가 트리거를 추가할 때 네 가지의 선택이 있었죠. 오리진 요청, 오리진 응답, 뷰어 요청, 뷰어 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뷰어 요청에서 뭐 리퀘스트 URL과 디바이스 타입, 유저 에이전트 이런 것을 봐서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미리 준비된 웹페이지를 리다이렉트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뭐 별도의 이미지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를 잠깐 보면요. 아까 이제 잠깐 보여준 거는 베이직 어스피케이션을 만드는 코드였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어떤 그 리퀘스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PC인지 모바일인지를 유저 에이전트에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URL 리다이렉트를 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퀘스트가 뭐 CF 클라우드 프론트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값을 곱해서 이제 유저 에이전트 값들을 찾은 다음에 그 유저 에이전트가 모바일을 포함되고 있으면 모바일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리티 URL이라고 하는 건데요. 프리티 URL은 뭔가요?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복잡한 URL 구성이 있었으면 그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손쉽고 단순하게 좀 조직화된 URL로 보여주는 것을 이제 프리티 URL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그 URL들을 좀 더 관리 규칙에 따라서 명확한 URL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get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파라미터 값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바꿔갖고 명확한 URL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SEO 차원에서도 좋고, 그렇게 검색에 노출이 돼도 괜찮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전 페이지가 뭐 URL이나 이런 링크들이 외부 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현재 페이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뭐 깨진 링크나 브로큰 링크로 있을 때 리다이렉트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사용자들이 이제 왔을 때 URL이 깨져 있는 것보다는 리다이렉트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사용자 경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오리진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오리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URL들을 맞는 위치로 리다이렉트를 하는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잠깐 예를 볼 텐데요. 클라우드 프론트 요 링크를 열어보면요. 이제 웰컴 AWS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나올 건데, 이 페이지인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 다른 그냥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 이제 손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람다 함수에 들어가서요. 함수 생성을 할 텐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람다 함수를 만드실 때 기본적인 예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람다의 엣지도 한 2개 정도의 예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다이렉트를 해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는 아까처럼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 지점을 트리거링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오리진 요청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활성화 복제를 만들자마자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람다 함수 이름을 다시 넣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리다이렉트를 하고요.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볼까요? 메모리가 128메가로 제한이 되고, 집 형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벤트 시간의 제한도 좀 있네요. 그리고 템프 공간을 사용할 수 없고, 약간 이제 람다 함수에 불가능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302로 들어왔을 때, 302로 들어오게 된 게, 즉, 페이지가 캐싱이 돼 있을 경우에는, 저 람다 엣지로 리다이렉트를 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200으로 바꾸고, 그냥 모든 요청에 대해서 그냥 리다이렉트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IAM 롤도, 람다 엣지, 베이직 롤로 선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람다 엣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클라우드 프론트나 이런 부분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만든 클라우드 프론트 트리거를 살펴보고 함수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잘 생성이 됐죠? 네, 버전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바로 아마 배포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리다이렉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다이렉트가 되는지. 리로드. 네, 조금 배포 시간이 걸리죠. 리로드. 네. 아까 AWS 람다의 엣지라고 하는 웹페이지, 그죠? 로 200인 경우에 배포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제가 있을 텐데요. 코드를 보면서 어떤 게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3에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이 이미지 파일은 URL이 이제 대소문자를 가린다고 쳐요. 그럼 S3는 이제 대소문자를 가리는데 외부에 저희가 넣을 때는 대소문자가 이렇게 가려지는 DB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 이제 예를 들어 잘못 그 요청을 하면 404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케이스는 외부에서 온 요청에 대해서 대소문자를 없앤 상태로 해가지고 S3에 있는 버킷에 요청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퀘스트에서 그 URL에 예를 들어서 대문자가 있을 경우에 그건 이제 로우케이스로 바꿔가지고 이제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URL을 이제 바꿀 수 있는 호출 URL을 이제 S3에 있는 오리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헤더명을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REST modify라고 하는 헤더명이 있었으면 이것을 이제 XAMG REST modify 이렇게 해서 특별한 것으로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헤더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헤더를 통해서 필요한 어떤 기능들도 또 수행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A/B 테스트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때는 이제 쿠키를 읽게 되는데요. 지금 쿠키에 experiment name, 즉 이제 실험 값을 이제 만약에 넣겠다면 두 그룹의 파일을 만들어서 A 오브젝트, B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쿠키 값을 이제 읽은 다음에 쿠키 값에서 그 기본적으로 실행군에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실행군에 있으면 뭐 A 오브젝트, 뭐 실행군에 있지 않으면 B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B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 값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코드를 람다의 엣지 함수로 만든 다음에 엣지 로케이션을 배포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또 예를 들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 광고를 만약에 정보에 추가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HTML이 있는데 그 HTML에서 정보를 MP4에 대한 정보를 빼서 뭐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로 바꿔둔다거나 또 동영상 광고가 딱 플레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보가 딱 출력이 되려고 할 때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파칭을 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이제 컨트롤 해갖고 새로운 결과로 값을 제어를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고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이제 토즈 NI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보안 관련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만드시죠. 아까 제가 그 베이직 어서피케이션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인증을 하는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뭐 베이직 어서가 이렇게 아주 인증이 보안이 아주 이제 좋은 건 아니고 뭐 간단한 해싱만 하고 하면 암호가 풀리니까 그래서 그 컨텐츠 보안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 클라우드 프론트가 웹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뭐 어드민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보안이 진짜 중요한 그런 페이지인데 스태틱 홈페이지로 만들어 놨다. 요즘에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갖고 API 호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태틱 페이지로도 어드민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안적인 측면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그런 헤더들을 추가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가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저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로 접속을 했을 때 람다의 엣지에서 헤더
것들을 시큐리티 헤더들을 이렇게 더 추가를 한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면 아마 이 그 기능들을 조금은 아실 수 있어요. 컨텐츠 시큐리티 팔리시라고 하는 보안 헤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신뢰된 도메인들에 대해서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서비스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신뢰된 도메인이 아니면은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브라우저 보안, 고급 보안 헤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Strict Transfer Security라고 해서 이제 STS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그 HTTP와 HTTPS 사이에 이렇게 뭐 리다이렉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때 중간에 누군가가 이제 미들 어택이라고 합니다. MITM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HTTPS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가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헤더가 STS 헤더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프로텍션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특정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감지되는 경우에 이제 페이지 로딩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AWS를 와프라고 하는 저희 엣지 서비스가 있어서 사실은 와프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진짜 커스텀 돼 있는 만약에 서비스를 이렇게 보안을 추가해 갖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짠 노드.js로 만든 이제 함수를 잠깐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그 보안용 헤더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키 밸류 값들을 넣어서 맞춤형 딱 보안 기능들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론트엔드 컨텐츠 보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 페이지나 콘솔을 만들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원하는 보안 헤더들을 설정 값을 넣어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더 안전한 그런 콘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을 보시면 컬러 이제 호출을 딱 했을 때 보면 몇 가지 그 안전한 고급 보안 헤더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뭐 컨텐츠 시큐리티 팔리시에 보면은 어떤 이미지랑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어느 곳에서만 들어올 수 있다든지 어떤 프레임 소스는 어디에서만 가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적혀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브라우저가 잘 지키죠. 그래서 보안을 좀 더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질라가 만들고 있는 업저버토리라고 저희 이제 보안 관련한 얼마나 보안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토즈 NY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를 받았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람다 에데치를 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람다 에데치를 쓸 때 꼭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람다 함수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겠지만 오리진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이벤트인 경우에는 3초 이내에 실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짧은 그런 함수여야 하고요. 뷰어 리퀘스트 리스판스, 뷰어 호출과 실행 응답인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길게 되면 타임아웃이 나게 되니까요. 이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람다 함수를 만들고 나면 기본적으로 버전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까 제가 람다 함수에 버전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람다 함수 코드를 업데이트하면 버전을 통해서만 배포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엣지 로케이션으로 배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버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버전들은 리플리카라는 방식으로 각 리전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를 만약에 람다의 엣지 함수를 하나 만들면 여러분들이 리플리카가 같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각 함수 하나에 리플리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리플리카가 계속 추가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람다 엣지 함수를 트리거를 제거를 하고 이제 삭제를 하려고 하면 이 리플리카가 자동으로 삭제가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이 리플리카는 만약에 이제 람다 엣지 함수가 원래 트리거 함수가 삭제가 되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돌면서 이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하게 지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삭제가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다 엣지 런타임 환경은
함수별로 128메가만의 메모리를 제공해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아직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이제 서버리스라고 하더라도 이 람다 엣지 함수가 실행되는 엣지 로케이션에 컴퓨팅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 라이브러리라든지 템프 파일이라든지 이런 데 액세스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제한 사항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각 트리거, 즉 배포 지점별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의 배포 지점별 트리거링은 3개 함수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오 리퀘스트 리스판스, 오리진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 4개 중에 3개만 이제 트리거링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제 람다 엣지 함수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정적 컨텐츠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져서 엣지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헤더 수정, 그리고 응답들, 리다이렉트, 그리고 고객에 대한 컨텐츠 제공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 그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실험 및 맞춤 기능이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캐싱 서비스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람다의 엣지는 기본적으로 람다 함수를 쓰니까요. 여러분들이 코드만 작성을 해서 배포하면 되고요. 노드.js 같은 아주 유연한 그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엣지 로케이션에 자동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각 요청 응답은 그 고객 지원 속도 낮은 고객들한테 가까운 그런 엣지에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람다 함수를 만든 다음에 배포를 하면 전 세계 엣지 네트워크에 배포가 돼서 엣지에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고 아주 간단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람다의 엣지를 통해서 더 많은 기능들을 유저한테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요, 그 람다의 엣지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향후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더 이제 끝나고 나시고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발표 자료 녹화 영상은 저희가 웨비나 페이지가 저희가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끝나면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람다의 엣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